자, 김건희 여사가 내일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그러니까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내일 아침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기 때문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김 여사가 어디서 대기할지 이 장소도 관심이 쏠렸는데요. 당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 구치소에서 대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특검이 대기 장소를 바꿔달라고 요청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게 되면 서울구치소에서 대기를 하다가 네. 만약에 영장이 발부가 되면 구치소로 그대로 옷을 갈아입고 수감이 되는 것이고 발부가 되지 않으면 자택으로 복귀하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 근거 규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지금 알려지기로는 정확한 이유까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구치소 측의 요청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구로구에 있는 남부구치소로 구금장소, 그러니까 대기장소를 변경해달라 이런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아마 짐작건데 서울구치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설령 같은 구치소에 뭐 수감이 되거나 기다린다라고 하더라도 네. 이게 수용동도 다르고 특히 부부관계라는 특수한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교도소 측에서 구치소 측에서 굉장히 동선을 철저하게 분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마주칠 일은 거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군요. 문제는 지금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지지자들의 어떤 시위도 예상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집회들도 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같은 장소에서 부부가 기다린다는 것의 어떤 상징성 때문에 굉장히 이 지지자들이 동요할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구금 장소가 변경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내일 상황을 더 지켜봐야겠지만 자, 김 여사 특검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어요. 이남희 기자. 그런데 자, 이번에 목걸이 수사와 관련해서 중견건설사를 압수수색 중이라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특검이요. 김건희 여사가 나토 예. 순방 2022년에 6월에 착용했던 그 목걸이를 누가 구매해 갔는지를 네. 역추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대선 직후 2022년 3월쯤에 보니까 이 서희건설의 회장의 그 측근이 바로 이 목걸이를 오. 구매를 한 사실을 발견을 한 겁니다. 예. 당시에 이 목걸이가 정품이라면은 6천만 원 상당이고 구매자도 소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역추적해봤더니 이 바로 서희건설 고위 인사가 네. 구매해 간 것으로 발견이 돼요. 아. 혹시 이 인사가 산 목걸이와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가 착용했던 순방 네. 때 착용했던 목걸이가 혹시 동일한 것은 아닌지를 의심하고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걸이 구매 시기를 의심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특검 입장에서는 이 해당 건설사랑 김 여사 측이 서로 그럼 무슨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하는 거예요? 이 목걸이가 인사청탁의 대가로 수수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목걸이를 착용한 시점이 화면 보시는 것처럼 2022년 6월이고요. 예. 서희건설의 고위 인사가 이 회장의 최측근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인물이 2022년 3월에 이 목걸이를 구매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순방 바로 직전에 서희건설 회장의 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가 당시 국무총리였던 한덕수 총리 비서실장에 임명이 됐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문제의 목걸이를 해외 순방에 김건희 여사가 착용을 하고 나온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인사청탁, 사위를 비서실장에 임명해달라는 인사청탁의 대가로 이 목걸이가 건네졌고 예. 실제로 그 청탁이 이루어졌고 그 청탁의 대가로 받은 목걸이를 순방 때 김건희 여사가 차고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고 지금 압수수색이 들어갔거든요. 지금 사위, 회장 그리고 구매자 모두 다 소환해서 조사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순방을 간 거는 6월 말이라는 시점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는 사이에 오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있었어요. 근데 오늘도 불응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4번 연속 불출석을 하는 건데 재판장이 뭐라고 안 했나요? 재판장이 뭐라고 그랬죠. 사실은 이제 재판장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궐석 재판, 즉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명시를 했고요. 예. 불출석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은 철저히 피고인이다 감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 말씀하신 것처럼 4번 연속 불출석을 하면서 네. 특검에서는 구인영장을 다시 발부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렇군요. 그거는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고요. 지금 현재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지난번 김건희 특검에서 인치를 하려고 시도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여러 가지 이제 소란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건강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시 인치를 하려고 시도를
기소를 하게 되면 그 상태에서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구치소 측에서도 재판부에 의견서를 보냈다고 하는데 그 의견서 내용도 인권 문제나 또는 물리나 행사의 사고가 날 우려가 있고 예. 사회적 파장 등을 비춰볼 때 곤란하다는 회신을 보낸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피고인의 이런 주장들을 좀 받아들여 재판부가 아마도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결국 피고인 없이 오늘 재판이 진행이 됐는데요. 서울 구치소 상황도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이 대치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10여 명이 달라붙어서 앉아있는 대통령을 양쪽에서 팔을 끼고 다리를 붙잡고 그대로 들어서 차량으로 탑승시키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완강하게 거부를 하시니까 의자를 들고 그 의자에 앉아있는 대통령님을 같이 들어가지고 같이 또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자가 뒤로 확 빼졌고 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팔을 너무나 세게 잡아당겨가지고 팔이 빠질 것 같다고 좀 제발 좀 놔달라고 부탁을 해서 겨우. 변호인단은 지난번 집행과 오늘 있었던 불법 집행에 대해서 CCTV와 바디캠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해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요.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 구치소로 몰려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영장 집행을 거부했던 상황에 불법 과정을 확인하겠다면서 CCTV와 바디캠 영상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한 겁니다. 그러면 구치소 반응은 어땠을까요? 복장이 어떻고 언제 그 복장을 속옷으로 갈아입었고 나중에 언제 했고 이런 과정들을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이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이 언론이 다 공개된 장소에서 답변 드리기가 참 곤란합니다. 저희들도 공무를 수행하면서 따라야 될 문제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개인정보보호법 여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한테 그 당시 CCTV하고 바디캠 조금 있다. 거기에 그때는 우리 카메라들 안 갖고 들어갈 테니까 육안으로 좀 보여주세요. 자, 허지은 변호사. 조금 전에 들었지만 그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도 이 CCTV 다 공개하라면서 정보 공개 청구까지 신청을 했잖아요. 여당 의원들도 저렇게 요구하고 나서고 있는 건데 이러면 공개는 되는 겁니까? 지금 방금 보신 화면에서 뭐 여당 의원들에게 이 CCTV 화면을 직접 공개하는 것은 구치소장 측 의견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네. 여러 가지 뭐 관련 법률에 따라서 이 관련자들의 개인정보, 특히 제3자 교도관들의 얼굴이나 이런 것들이 특정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통해서 바로 언론이나 뭐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개를 하기는 어려운 것이 맞지만 지금 당사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정보 공개를 청구를 했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이런 개인 정보는 최대한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가림 처리를 하고 그 당사자에게는 공개를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 공개 청구의 답변으로서 윤 전 대통령 측에게는 이 CCTV나 보디캠이 공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걸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언론에 공개할지 말지는 결국에는 선택으로 남겨져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내일 열리는 김 여사 영장 심사까지 관련한 속보는 계속 전해드리기로 하고요.